안녕하세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걱턱 증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주걱턱 증상을 가지신 분이 더러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심미적 기능과 더불어 기능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주걱턱 증상을 가지신 분들의 관심사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아 교정만으로 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턱 수술을 같이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크십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치과나 수술을 하는 구강외과로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셔야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검사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가지고 수술이 필요한지 자가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가진단이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걱턱이란 것은 말 그대로 아래턱이 과도하게 성장해서 윗턱보다 앞으로 나간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걱턱 증상을 가진 분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을 흔히 나타내게 됩니다. 이 5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증상의 가지수가 많이 나타날수록,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턱 수술을 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아래 치아로 잘 씹어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래턱이 과도하게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이 잘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처럼 저렇게 맞물리지 않으면 어금니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저작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발음의 불편인데요. 사진처럼 치아 사이가 앞니 어금니가 떠 있으면 특정한 발음이 잘 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발음을 할 때 위아래 치아들의 맞물림이 좋아서 꽉 물려줘서 밀폐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나올 수 있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위아래 치아에 틈새가 있게 되면 그러한 발음을 할 때 많이 불편하거나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턱관절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이 좋지 않으면 치아가 해줘야 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피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번하게 만성적인 턱관절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비대칭이 초래되는 것인데요. 아래턱이 위턱보다 많이 자라나오게 되면 좌나 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자라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걱턱에다가 비대칭의 증상까지 동반해서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금니 씹는 면에 비정상적인 마모가 되겠는데요.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에도 덜어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턱 관계에서는 마모가 되지 않는 그런 씹는 면의 여러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모가 일어나면 젊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각 과민을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5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증상 중에서 많이 해당이 될수록,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턱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악수술이나 양악수술 등 턱 수술과 교정을 같이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좋아지고 개선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씹는 기능의 문제였죠. 아래턱을 후방으로 밀어넣는 수술을 하고 치아 교정을 해서 치아의 배열과 맞물림을 긴밀하게 하게 되면 어금니의 씹는 기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시킬 수 있고 음식의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발음 문제였죠.
이 역시 아래턱을 후방으로 밀어넣고 치아 교정으로 긴밀하게 치아 배열을 맞춰주면 말씀드린 밀폐된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던 그런 발음들도 훨씬 더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턱관절 통증이었죠. 아래턱을 후방으로 밀어넣는 수술과 치아 교정을 해서 물림을 좋게 교정을 하게 되면 턱 근육이나 관절에 부담이 훨씬 덜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턱 관절이나 턱 근육의 통증이나 문제들이 훨씬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대칭의 문제였죠. 아래턱 수술을 할 때 주걱턱과 비대칭이 같이 있으면 아래턱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비대칭도 같이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비대칭도 개선이 되고 아래턱이 위턱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대칭적인 성장이나 비대칭으로 진행되거나 비대칭으로 어느 정도 재발되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씹는 면의 비정상적인 마모였는데요. 아래턱 수술을 하고 교정으로 맞물림을 좋게 마무리해주면 기존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마모는 고칠 수 없지만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마모는 생기지 않으며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주걱턱 수술과 교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교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제 네이버 밴드에 자세한 교정 관련 내용들을 올려놓았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닥터프라임 치과 박열 원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